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에 한국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연해주 주지사가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의 제안에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푸틴과 결별한 러시아 관료의 행보로 인해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이 열리게 되는 상황.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연해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연해주 주지사는 단호한 어조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향후 연해주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 관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연해주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은 물론이고 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전쟁으로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위해 준비하던 연해주는 오히려 연방정부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고, 이에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올레그 고질 마코 지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대탈출의 행렬에서 지사가 직접적으로 푸틴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독립을 선언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는 연해주를 한국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며 자립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금 연해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공표했죠. 러시아 타스 통신사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소식을 전하며 연해주의 독립적인 행보는 전쟁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줬다고 평가, 생존 앞에서 러시아 연방의 연대는 허망한 구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연해주의 해외회의에서 러시아 공산당 소속 바스케비치 우한과 제나디 술가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푸틴의 행보를 비난했는데요. 푸틴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평가하며 이번 전쟁이 공식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러시아 공직자의 입에서 실패라는 소리까지 나오며 이번 전쟁에서 연해주가 많은 희생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갑작스러운 발언에 의해 진행자는 물론이고 공산당 당수인 아나톨리 돌고조프도 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발언이며 공산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분노했죠. 진푸틴 세력으로 알려진 러시아 올레크 지사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방향을 선회하며 이들 두 의원의 발언을 지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극적인 반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국영 매체를 비롯해 다양한 공산당 기관지로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푸틴은 선전기술을 동원하며 전쟁 합리화에 나섰지만 이것도 경제가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푸틴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연해주 지사마저도 연방정부와 갈라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결정. 일찍이 스위스 주재 러시아 대표부 참사관인 보리스 본다레프가 사직 선언을 한 것과 맞물리며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연방 해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해체했을 때도 이런 움직임은 드물게 일어났죠. 보리스 본다레프는 사직서를 통해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만 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한 전쟁은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죠. 이어 러시아 외교 및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러시아 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죠.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기고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영토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푸틴이 속아 넘어갔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지나면서 현재 러시아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갈에
러시아 당국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죠. 마치 이런 사직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러시아는 현재의 전쟁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반역자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인 올리가르히 올레그 틴코프는 푸틴을 향해 대량 학살범이라며 대놓고 비난 이를 감싸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며 강력한 수위의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리드만과 올레그 데리파스카, 가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를 넘어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실은 것은 푸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러시아 재벌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대통령 직속 부대로 알려진 국가근위대 대원 1,500명 역시 우크라이나 임무 거부를 선언하며 러시아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임무 포기 선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들은 푸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는 이들만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세계 최고 동화 전문가이자 러시아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엘비라 라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사직을 선언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녀를 붙잡으며 푸틴은 만약 그녀가 러시아를 탈출할 경우 목숨을 부지하고 탈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사직을 포기하고 총재 자리를 연임하며 러시아의 남아 생존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의 핵심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푸틴을 떠나 생존을 위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이죠. 러시아 연해주 지사의 독립선언과 한국으로의 영토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러시아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연해주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콕 집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과 연해주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유형지로 사용될 만큼 척박하면서 개발이 안 된 땅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주민들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항의 도시 나후트카로 접근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감당하기 힘들거나 러시아 정부가 조치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들을 극동지역 시베리아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만큼 시베리아 지역은 척박한 환경이라 개발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북극 개발과 함께 극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연해주 개발의 의욕을 보였었죠.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극동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을 초대해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요청할 정도였죠. 연해주에서 벌이던 여러 개발 사업 중 러시아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볼쇼익하면 스마트시티입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로 결정한 한 곳 중 한 곳으로 러시아 연해주가 선정되면서 연해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가 설립되면 그 근방으로 사람들이 모여 할 것이고 기업들이 들어서면 연해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해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역시 올해 초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개발 협력이 중단되면서 연해주의 꿈은 끝났습니다. 기존 연해주 지배지던 해양에서 한국과 협력하던 조선 사업 역시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연해주 주민들이 먹고 살 쉰 사업들이 끊긴 것이죠. 중앙정부는 전쟁으로 지원도 어렵고 알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것도 전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연해주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기존 중요 사업 대부분을 한국과 진행했고 한국인들 상당수가 연해주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에 당연히 연해주나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역사문화적인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과거 연해주 근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한국인들은 뿌리를 잇지 않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해주로 사업을 하러 간 한국인들은 이들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정착하며 연해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해주 지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병을 앓고 있는 푸틴의 상태 역시 러시아의 앞날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만일 푸틴이 죽고 난 이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과 달리 연해주는 강력한 동아줄을 잡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연해주의 제안에 심사숙고하는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 한국까지도 러시아 문제에 엮일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연해주의 파격 발언에 중국과 일본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광역을 되찾고 영토 확장의 기회 앞에서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며 부강한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의원 주셔서 감사합니다.